가셨죠? 네. 태풍도 잘 피해가셨죠? 네.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조금 죄송스러운 말씀을 또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게 뭐냐면, 제가 원래 여기서 이제 마스터스쿨 1, 2, 3, 4, 5, 6주차까지 쭉 강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1차, 2차하고는 지금 3주차 지금 들어왔는데, 10월달 들어와가지고 제가 월요일날 스케줄이 너무 갑자기 막 스케줄이 잡힌 데다가 개인적인 사정이 좀 생겼어요. 다른 게 아니라 제 아버님이 좀 연락하셔갖고 지금 유학원에 계시는데 몸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또 병원에 또 입원을 하셔야 되고 또 수술도 하셔야 되고 해가지고 부득이 우리 또 애터미 사업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일은 겁나게 바쁘지만 시간을 내 맘대로 유두리있게 쓸 수 있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 우리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형제 자매들이 있어도 어쩔 수 없이 제가 옆에서 좀 케어를 좀 해드려야 되는 상황이 생겨가지고 또 부득이하게 오늘 3주차하고 4주차 한꺼번에 이어서 해드리고 그 다음에 5주차, 6주차는 제가 봐서 또 시간이 되면 아마 요번 달은 지나고 11월 첫째 주나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때 혹시 가능하시면 제가 해드리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일단 먼저 죄송 말씀 드리고요. 그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 잘 보셨죠? 네. 1만 시간의 법칙의 재발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과거 1만 시간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성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모든 성공자들이 기본적으로 1만 시간을 투자를 해서 성공을 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나마 그 1만 시간이라는 것도 어영부영 대충 투자해갖고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것도 제대로 투자를 해야지만 된다는 거. 어떻게 해요? 영상에 나왔죠? 그냥 노력이 아니라 의식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 한계를 찾아야 되고 한계를 또 알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실패를 해야 돼요. 그럼 또 실패를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도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그 올바른 노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 그 한계와 실패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영상을 담고 있습니다. 애터미 사업 하시는 분들 어때요? 기존에 내가 다단계 사업을 너무나 잘해왔기 있었기 때문에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다. 없겠죠? 다른 기존에 하던 사업, 그 다음에 해왔던 모든 일들이 너무나 잘 돼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애터미 사업을 한다. 없겠죠?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도전을 해야 되는 것이고 새로운 일을 도전을 통해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어요. 그럼 어떻게 과거에 내가 했던 나의 모습이 그대로 현재에도 진행이 된다고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계속 변화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나의 한계를 계속 부딪혀야 되고 그 한계를 부딪히기 위해서 도전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주차, 2주차를 통해서 애터미 사업을 가지고 있는 의의와 그 다음에 일을 일하는 걸 진행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일을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꼭 그동안 2주 동안 진행해 왔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먼저 소비자로서 완전히 인식할 수 있도록 단련시키는 작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런 모습을 바탕으로 해서 주변의 소비자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럼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럼 이제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인 제일 첫 번째 단계 뭐예요? 세일즈 마스터는 과연 어떻게 가면 되는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우리 3주차에 담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간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목차로 판매사가 중요한 이유 성공의 8단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매사가 왜 중요할까요? 판매사는 성공의 첫 단추입니다. 우리 이제 모든 애터미에서 총 7단계 직급이 있죠? 네. 엄밀히 따지면 8단계예요. 첫 단계 뭐예요? 에이전트. 예. 에이전트는 직급이 없다 보니까 우리 제 파트너 중에 한 분은 자기도 직급이 있어야 되겠다고 에이전트 마스터라고 부르는 분이 계세요. 근데 판매사가 곧 성공의 첫 단추이자 이것이 첫 번째 목표가 돼야 되고 첫 번째 나의 디딤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성공의 첫 번째 단추가 되시고요. 그 다음에 판매사 달성을 통해서 애터미 사업의 모든 것을 다 아실 수가 있어요. 판매사 도전을 하지 않으면요 애터미 사업을요 간만 보시는 것밖에 안 된다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판매사라는 직급을 도전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냐면 자 소비자 또는 사업자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이제 제대로 익숙해지시기를 시작하는 단계예요. 그 다음에는 리크루팅. 애터미에서도 궁극적으로 리크루팅이 많이 필요하죠.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 뽑아내기 위한 리크루팅을 필요하는데 보다 어떤 식으로 리크루팅을 하면 보다 효과적인지 어떻게 해야지만 리크루팅이 되는지에 대한 공부와 연습이 시작이 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진정한 보상 플랜을 이해하시는 시점이 되겠어요. 과거에 애터미 보상 판매사까지 가기 전까지 보상 플랜 그러면 뭐만 알고 있었으면 됐어요. 30만에서 취급받는 것만 알면 됐었어요. 그 다음에 70대 70에서 6급 맞는 거 듣긴 들었지만 받아본 적이 없어서 몰라요. 그리고 직급이라고 해서 세일즈 마스터, 다이아몬드, 샤론, 스타, 로얄, 크라운, 이페리얼 얘기 들어서 직급 보너스를 받는다고는 얘기를 들었긴 하지만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과연 그렇게 되는가 의심스럽지 않나요? 못 믿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형태로 어떤 분들은 오토 판매사 그러니까 오토 판매사 어떻게 하면 돼요? 판매사를 한 3번 정도 유지하면 오토 판매사요 라고 얘기했더니 판매사 3번 하고 나면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수당 가운데 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는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보상 플랜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이해를 할 수 있는 단계가 바로 판매사라는 거죠. 판매사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 혼자만 하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딱 판매사까지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업이에요? 나 혼자 성공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함께 성공하는 사업이에요? 함께 성공하는 사업이에요. 나의 파트너도 성공시켜줘야 되고 나의 성공이고 누구의 성공이에요? 스폰서의 성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성공하는 결실이 과연 스폰서한테도 어떤 영향이 되는지도 알아볼 필요는 있겠죠. 이제 궁금해지겠죠. 왜? 내가 그 다음 단계를 또 가야 되니까. 그럼 같이 알아보셔야 돼요. 시야를 좀 넓히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직급을 판매사 도전함과 동시에 준비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이롭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도 판매사에서 끝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준비를 하시는 단계. 그래야지만 진정한 애터미의 보상 플랜을 이해하실 수 있다. 그 다음에 발화점, 임계점을 발견한다. 이 얘기가 뭐냐면 그 한계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계점이 어딘지를 알아야 그것을 넘어서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좋고 편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면 임계점이 온다 안 온다? 안 오겠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선이 어디까지인지 먼저 알아보는 게 더 중요할 것이고 그 한계점을 한 걸음이라도 더, 한 번이라도 더, 조금이라도 더 넘겨올 수 있는 작업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일정 기간 그 임계점을 유지하실 필요도 있어요. 좀 끌고 가야 돼요. 힘든 상황을 좀 끌고 가셔야 돼요. 앞에 영상에 나와서 보신 것처럼 그 힘들고 어렵고 참 지겨워요. 전문가들도 하루에 4시간밖에 못 한대요. 그렇죠? 근데 애터미에서는 그 일정 기간을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끌고 그걸 유지해보는 연습도 해야 나의 지구력이, 인내력이 키워지는 거예요. 자, 다음은 성공의 8단계 넘어가서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성공의 8단계 기본에 알고 계신 것들 빠르게 넘어가고 제가 조금은 좀 주의 깊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꿈과 목표 설정이 첫 번째죠. 그 중에서 이제 인생 시나리오 작성해야 되는데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이유 한번 생각해 보신 분 계시나요? 네. 제가 왔었을 때 인생 시나리오 작성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성공이라는 길을 내딛었어요. 망망대해 배를 띄운 거하고 똑같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가 목적지고 어디가 내가 도착해야 될지도 솔직히 감을 잡기가 어려워요. 그럴 때 그 망망대해에서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유일한 것이 하나 있죠. 그게 바로 뭐예요? 등대 같은 것이에요. 자그마한 불빛이 나를 향해서 비춰주는 모습을 보고 달려가는 것이에요. 거기가 나의 목적지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그 자그마한 불빛이 등대가 될지 아니면 별이 빛나는 건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인생 시나리오 적응으로 해서 그 자그마한 불빛이 내가 도착해야 될 목적지고 아름다운 파라다이스가 열려져 있다는 것을 내가 정확하게 그림을 그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 내가 도착하는 곳이 정말로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를 내가 그리셔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한두 번에 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 번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다 보면 조금씩 나아져서 진짜 나의 모습을 그려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 번째, 단계별 목표 설정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1일 목표, 3개월 또는 6개월, 그 다음에 뭐 한 1년 단위 목표로 단계별로 내가 진행되는 과정을 목표를 세우셔서 그 단계를 하나씩 밟고 나가셔야 된다. 하루아침에 뚝딱 하고 내가 원하는 인생시나리오만큼의 목표까지 달성할 수 없는 거잖아요.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내가 뭐 한 1년 후에는 저 정도의 모습을 갖춰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고 하면 6개월 후에 내가 가 있어야 될 곳이 있고 한 달 후에 내가 가 있어야 될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곳을 미리미리 한 걸음 한 걸음 맞춰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서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급 조정 예상 수입 목표까지 설정해 두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점점 만들어지겠죠. 네, 그래서 꿈과 목표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결의 결단. 기본적으로 주도적인 결단과 긍정적인 결단을 해야 되는 거는 대부분 다 많이 알고 계시지만, 그 다음에 우리 강의 성공의 8단계 강의 중에서도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대가 지불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의외로 왠지 이거는 흘려듣게 되더라고요. 주도적인 결단? 그래, 내가 주도해서 하면 되고, 긍정적인 결단? 그래, 나도 할 수 있다라고 마음 먹으면 돼. 대가 지불? 알았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럼 내가 지불할 수 있는 과연 대가는 무엇인가를 먼저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동차를 가지고 장거리를 가려고 하는데 기름 먼저 채우고 가야 되겠죠. 그렇죠? 네. 기름도 없는 상태에서 차 끌고 가다가 퍼져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기름을 먼저 채운다라는 생각으로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할 것인가, 내가 지불할 수 있는 대가는 과연 무엇인가를 먼저 준비를 하셔야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우리 회장님께서 강의 중에 이런 강의, 성공인 강의 하실 때 성공이란 농장의 법칙이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농장의 법칙은 어떻게 돼요? 무엇을 거둘 것인가를 먼저 결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는 단계죠. 이 대가가 바로 이 준비를 하는 단계예요. 내가 무엇을 거둘 것인가를 목표를 세웠다. 그럼 여기서는 지금 판매사가 목적이 되는 거죠. 판매사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더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시간을 더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사람들한테 사업 설명회를 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새로운 사람들을 리크루팅해서 초대를 하기 위한 시스템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또는 제품을 준비하기 위한 자금이 준비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달하기 위한 시간은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나의 구체적인 어떤 대가를 지불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냥 해주지는 않아요. 누가 나의 대가를 대신 채워줄 수는 없어요. 나의 대가는 내가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명단 작성. 우리 1주차 때 했던 명단이 있죠? 어떤 명단이었어요? 무작위 명단이에요. 무조건 닥치는 대로 써보는 명단이었어요. 그리고 그 써본 명단을 하나 둘씩 지켜보시면 어떻게 1주차 명단 제대로 다 작성 다들 해보셨나요? 네. 어때요? 그때 다 저거만 놓고 특별히 하신 건 없으시죠? 네. 그죠? 근데 지금 한번 돌이켜서 한 번씩 목표를 세우시고 그 명단 한번 봐보세요. 이제부터는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 명단 중에서 사람의 이름이 하나 둘씩 내 눈앞으로 둥둥둥 떠오르실 거예요. 묘포가 만들어지시면. 어떤 명단이 올라가면 이 사람한테는 회모임을 매기면 참 좋겠구나. 이 사람한테는 화장품을 쓰게 하면 좋겠구나. 이 사람한테는 세미나를 초대하면 좋겠구나. 이 사람은 내가 가서 강제로 욱박이라도 한번 질러봐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 명단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게 1차 명단이에요. 자, 그 다음에 2차 명단. 이제 전략적으로 특별한 이유와 목적을 내가 부여를 하셔야 돼요. 1차 명단에서 떠오른 사람들한테 이 사람한테는 무조건 해모임을 먹여야 되겠다. 이 사람은 꼭 앱솔루트 화장품을 쓰게 해야 되겠다. 이 사람은 꼭 내가 파트너로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목표와 이유가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2차 명단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런 2차 명단이 나와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3차 명단은 집중관리 대상 명단이 또 새로 나와야 돼요. 그건 뭐예요? 이미 나와 함께 하기로 협력자 군단이 나와주기 시작을 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 또 함께 하겠다는 파트너 명단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런 명단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어떻게? 좀 더 효과적으로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를 해줘야 돼요. 어떻게? 내가 해왔던 방법을 기본으로 해서 내가 쓰고 있는 소비 패턴을 기준으로 해서 소비자 관리를 해주고, 그런 소비자 관리를 해줬던 것을 다시 한번 그분들한테, 내 하위 파트너들 또는 사업자들한테 안내해주고, 내가 부족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부족한 걸 가르쳐줄 수는 없잖아. 그러면 잘하는 사람을 빨리 찾아서 중간에서 같이 링크를 해주시고 나도 같이 배우시면 되는 거예요.
애터미 사업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나는 부족해서 나는 안 돼서 해서 항상 제자리 걸음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방법을 찾으시면 돼요. 뭐라고요? 잘하는 사람을 찾아서 내 파트너와 함께 같이 배우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잘할 때까지. 또 언제까지? 잘 못하시더라도 잘하는 파트너가 나올 때까지 하시면 됩니다. 이게 3차 명단이에요. 그래서 명단을 좀 세부적으로 나눠서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 하시다 보면 아마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거를 아마 여러분들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체계로 알고 넘어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대. 일단 초대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초대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너무 강박관념을 많이 가져요. 대부분. 어디로 초대하는 걸 많이 생각을 해요? 세미나, 석세스, 1박 2일 세미나, 콜만 원데이 세미나 막 이런 세미나를 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초대 자체가 부담스러워서 말도 못 꺼내는 경우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하지만 초대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올바른 제품의 선택 기준을 알려주고 애터미 사업 비전을 알려주는 기회를 제공하는 자리로 초대하는 것이에요. 애터미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알려주고 애터미 사업 비전을 알려주는 자리가 석세스만 있을까요? 원데이 세미나만 있을까요? 아니요. 그러면 센터 교육에서만 있을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어디에 있어요? 내 입에서도 있어요. 그렇죠? 스폰서의 입을 빌릴 수도 있고요. 또는 나도 모르는 누군가의 입을 빌릴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요 이런 경우 많이 있죠. 내가 파트너 하나 만나가지고 새로운 소비자 하나 만나서 해모임 설명을 열심히 했어요. 귀뚱으로도 안 들었어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야, 해모임이 그렇게 좋다며? 어디서 들었냐? 아, 버스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 아줌마들이 해모임 얘기를 막 그렇게 하는 거야. 어때요? 이 사람이 그러한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준비를 내가 해준 것 뿐인 거죠. 그분은 그 자리에서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이것도 하나의 초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과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 자체가 모두 다 초대다. 부담 없죠? 네. 꼭 세미나 자리에 앉혀야지만 초대는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습기사항으로는 세미나에 초대했거나 여러가지 장소에 초대했을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기본적으로 알면 도움이 되는 것이 정보는 전달하는 방식에 따라 가치가 결정이 된다. 어떤 정보를 전달하느냐? 가치 있는 정보를 전달해야 되겠죠? 어떤 분은 이래요. 화장품 전달하면서 이게 얼마나 좋은 제품이냐. 야, 이게 저기 사장님들 한 200만원짜리 화장품 써봤어요? 안 써봤으면 말을 하지 마. 이게 200만원짜리 제품이야. 그러면서 소개를 해요. 그렇게 좋아요? 우와. 사시겠어요? 마시겠어요? 아, 돈이 있어야 사죠. 그래요? 198,000원이에요. 나중에 말씀하시는 거. 근데 어떤 분은 야, 이 화장품이 얼마나 싼 줄 아냐? 그러면서 시작을 해요. 그럼 이 화장품이 순간 뭐로 돼버려요? 싸구려 제품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이 제품에 대한 가치를 내가 먼저 인지를 하고 그 가치를 먼저 전달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초대의 자리에서 절대로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만약에 내가 리크루팅이 잘 돼서 초대가 잘 돼서 세미나를 데려간다거나 센터에 모시고 온다거나 여러가지 교육장소에 모시고 와서 교육을 받게 해야 되는데 그 교육장에서 어떤 얘기를 해줘요? 보통 회사의 비전, 제품의 성능이나 품질이라든가 그 다음에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요. 그렇죠? 근데 초대하는 내가 그 얘기를 먼저 다 해버렸어. 야, 애터미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냐? 해마다 성장을 얼마큼씩 하고 있고 매출이 이렇게 되고 전 세계로 막 나가고 있고 야, 해보이면 제품을 벌써 다 얘기 다 끝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이런 세미나에 초청돼서 앉은 자리에서 얘기를 들으면 어때? 참 좋은 얘기 많이 듣겠죠? 이미 다 들은 얘기가 돼버려요. 그러면 세미나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안 들어요. 그 얘기가 그 얘기고 저 얘기가 돼버려서 이 정보에 대한 값어치가 또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정말 좋은데 뭐라 말할 수가 없네. 가서 들어보자. 뜻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내가 받은 감동만 전하시면 돼요. 그리고 호일러부터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호일러 법칙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정보는 제3자에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분위기와 상황을 알려주시고 중간자로서 할 수 있는 역할들 있죠. 여러분 호일러 다 제가 여기서 해드렸었나? 네. 중간자로서 해야 될 역할만 충실히 해주시면 돼요. 많은 것을 알려주려고 많은 것을 전달하려고 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정보는 누가 줘요? A, 어드바이저가 주는 거예요. 정보 제공자가. 세미나가 될 수도 있고, 강의자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스폰서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정보를 주는 것이고, 나는 거기에 대한 나의 굳은 의지만 보여주시면 되시는 거예요. 자, 다음은, 자, 사업 설명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물론 호일러 법칙이 그걸 기본으로 해서 정리를 한 거예요. A는 정보 전달자, B는 초대자, B가 초청자, C는 초대자입니다. 자, A가 없을 때 B가 직접 사업 설명해야 되는 경우 있죠? 많이 있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나의 사업 계획을 공포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사업이에요. 애터미가 하는 사업을 내가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사업이에요. 내가 성공하려고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의 사업 플랜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느낀 애터미의 비전을 알리셔야 돼요. 내가 느낀 걸 알리셔야 돼요. 남이 하는 얘기 전달을 해줘봐야 남이 그렇다 하다밖에 안 돼. 맨날 저다 그렇다 하더라 해봐야 남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간단한 수익 구조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게 우리 보상 플랜 설명하는 거죠. 그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그 상대방이 궁금해하는 것만 딱 집어서 3분 이내 설명할 줄 아셔야 돼요. 한두 번 해서 될까요? 수없이 연습해가지고. 내가 A가 없을 때 B가 사업 설명하는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판매사, 오토 판매사 정도 되기 전까지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많이 해보셔야 돼요. 어디다 대고 설명을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네? 어디서 설명하는 게 제일 좋아요? 네? 가족한테? 가족한테도 좋고, 제일 좋은 곳은요, 센터에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센터에서 이미 애터미를 잘 알고 있는 여러분들 앞에서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을 말해보는 연습을 하시는 게 제일 좋다는 겁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떠드는 것보다 알려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센터에 강의자가 말아야 될까요? 마이크 들고서 내 얘기 하는 사람이 말아야 될까요? 마이크 들고 내 얘기 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강의자가 필요 없어요, 솔직히. 내가 느낀 감동, 내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 나의 꿈과 나의 포부를 계속 말씀을 하셔야지 돼요. 그래야지 익숙해지세요. 그리고 그런 말씀 하시다 봐야, 해보셔야 나의 말이 좀 더 프로 같은 냄새도 나고 여러 가지 기술이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 말도 해봐야 먹어본 놈이 맛있는 걸 찾는다고 말도 해본 사람이 잘하게 돼 있어요. 우리 방송에 나오는 아나운서들이라든가 말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루아침에 그 사람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잠 안 자고 그 사람들도 연습해요. 마이크 붙잡고 연습하고 벽에다 대고 연습하고 벽이 노래질 때까지 떠들어 보는 거예요. 닥치는데요. 탈무드로 유명한 나라 있죠? 어디요? 이스라엘. 얘네들 이스라엘의 대학교를 가게 되면 거기는 도서관이 있어요. 우리나라 도서관은 어때요? 조용해요. 이스라엘 도서관은 어떨 것 같아요? 겁나 시끄러워요. 왜요? 무조건 얘기해야 돼. 내가 설명할 수 없으면 내 지식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성현 박사님하고 회장님 강의에서도 나온 것처럼 정말 지식이라는 것은 뭐야? 내가 설명할 수 없으면 그것은 지식이 아니라고도 얘기하고 있어요. 2주차 강의 나오죠? 아인슈타인이 그랬대요. 설명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지식이 아니다. 그래서 어떤 연습을 특히나 MIT라든가 하버드 대학교 얘네들 여기 대학교 다니는 애들은 학과 외로 연습을 하는 곳이 있어요. 어디서 가서 연습을 하냐면 자기가 배운 지식을 학교 주변에 있는 유치원에 가서 연습을 해요. 유치원 학생들 앉혀놓고 미분 적분이 어쩐지를 설명을 해줘야 돼. 얘네들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쉽게 하려고 하니까 본인 공부가 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도 보상 플랜 설명할 때 아마 어디 조카나 손주나 있으면 얘들 앉혀놓고 얘네들한테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맞아 할머니 맞아 그렇게 되는 거요. 얘네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보상 플랜 설명의 달인이 되시는 거예요. 자, 다음은 A가 함께하는 사업 설명, B의 역할. 맞죠? 호일러 법칙이 다 나와 있죠. C에게 A의 가치를 최대한 높이 평가해주고, 최대한 A가 편안하게 정보 전달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해주고, A와 함께하는 자리에서는 본인의 생각과 말을 하면 안 되겠죠. A의 생각과 말이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A가 빠진 자리 또는 함께 있는 마지막에서 나의 각오와 나의 의지를 전달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애터미 성공의 8단계에 있는 사업 설명이에요.
너무 빨리 넘어가나요? 네. 그 다음에 후속 조치. 우리 애터미 사업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후속 조치예요. 후속 조치를 빼면요, 애터미 사업 끝이에요. 왜? 왜 그럴까요? 이유를, 제가 많이 하는 질문 중에 왜라는 질문을 참 많이 던지죠? 이유를 알아야지 그걸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48시간의 법칙, 그래요. 그런 것도 있고, 또 뭐냐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애터미는요, 유지 플랜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데 독들은 뭐가 있어요? 다 유지라는 게 있고, 오토십이라는 게 있고, 어쩔 수 없이 소비자가 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분위기를 만들어 가요. 모든 조건이, 강제적인 조건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애터미는 어때요? 그런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사업자가 후속 조치를 하지 않으면 소비자는 자동적으로 소멸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소비자 한번 어렵게 그렇게 뚫었어요. 소비자가 해보임도 먹어주고 화장품도 써주고 애터미 제품을 많이 써주고 계세요. 그런다고 해서 내가 연락을 뚝 끊고 가만 내버려두면 어때요? 그 쓰던 소비자가 계속 써줄까요? 안 써줘요. 써도 어디 가서 써? 딴 데 가서 써요. 그놈이 그놈인 줄 알고. 어? 아, 그래, 우리 저 사장님이 애터미한테 소개받았는데 너무 저한테 요즘에 저 사장님 너무 바쁜 것 같아. 아, 가까운 데서 사지 뭐. 이런 데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그래서 후속 관리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후속 관리를 통해서 제품을 하나 쓰는 사람한테 2개 쓰게 만들고 2개 쓰는 사람한테 3개 쓰게 만들고 계속 꾸준히 쓰다 보면 수당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려주고 수당 받는 방법도 알려주고 그러다가 그분이 나와 관계도 돈독해지고 협력자가 되기도 하고 사업자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조금씩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는 게 바로 이 후속 조치라는 거예요. 자, 그 중에 하나, 사업 설명 직후에 개별 미팅은 반드시 해야 된다. 초대가 이루어지고 사업 설명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해야 될 후속 조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보 전달하긴 한 후에 헤어지기 전에 본인의 성공 각오를 알린다. 72시간 내에 다시 접촉해서 다음 사업 설명 약속을 잡는다. 사업 설명뿐만이 아니라 제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 번 전달하게 되면 성공 확률이 10%, 두 번 전달하면 30%, 세 번 정도 연속적으로 전달이 되거나 초대가 되거나 했을 경우에는 90% 이상 협력자 또는 파트너 또는 골드 소비자로 진행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계속 꾸준한 관리는 필요하겠죠. 일단 여기까지 첫 단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얘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해서 소비자 또는 사업자를 딱 만들어 놓고 됐어 끝 하고 손 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손 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애터미에서 우리 애터미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모든 교육 내용은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 미팅 후 후속 조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속적인 정보 전달, 방법 안내하고 관리를 내가 약속을 해주는 거죠. AS 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새로운 제품이 나올 때마다 또는 그분이 필요한 제품이 있을 때마다 또는 내가 감동을 느낀 제품이 있을 때마다 계속 지속적으로 전달할 건데 어떤 방법으로 전달할 건지 알려줘야 되겠죠. 카카오톡으로 전달할게 또는 내가 밴드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네가 밴드에서 정보를 얻어가 아니면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제품 신제품 나올 때마다 소개해줄게 등등 내가 전달할 수 있는 방법 또는 그 사람이 이 접근하기 용이한 방법을 찾으셔서 그 루트를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 것까지 미리 예고를 하시고 그대로 지켜나가셔야 돼요. 힘들죠? 어려워요. 그래서 2주차에 했던 소비자 관리 노트를 작성하게 만든 거예요. 소비자 관리 노트 어떻게 적었어요? 소비자 이름 적고 기본적인 연락처 적고 그 사람이 제품을 사용한 구매나 해간 날짜 적고 어떤 제품을 썼는지 언제 썼는지 그 다음에 쓰고 나서 느낌이 어떤지를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분들한테 해모임 사갔는데 한 석 달 있다가 전화해가지고서는 해모임 드시고 난 다음에 어떠세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해모임 한 박스 전달했으면 최소한 한 달 안에 최소한 2번에서 3번 정도는 이미 소통이 됐어야 되는 거죠. 써보시고 어떠신지 평가도 받아야 되고 언제 또 필요한지 계속 재구매 주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또 굳이 애터미 얘기를 안 꺼내고 내가 전달한 제품을 얘기를 꺼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소비자 입장에서 당연히 먼저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꾸준한 정보 전달과 사후 관리는 필수. 여기까지는 다들 공감하시죠? 네. 이거를 철저하게 지켜주셔야지만 돼요.
이 사업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내가 열심히 힘들게 거들받아가면서 회원가입 받고 소비자 구축했는데 이 소비자들이 골드 소비자, 협력자, 사업자로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제자리 걸음 또는 없어져 버리는 일이 생기면 좋겠어요? 겁나 좋겠어요? 겁나 안 좋겠죠, 그죠? 네,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제가 또 당부의 말씀을 좀 하나 드립니다. 내가 관리 못해서 뺏긴 사람에게 절대 미련을 갖지 마세요. 미련 갖지 마세요. 미련을 갖는 순간 어떻게 해요? 나한테 열심히 쓰던 나의 소비자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딴 데 가서 쓰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속이 아파가지고 이팔저팔 막 찾으시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관리 못한 나를 질책하세요. 아, 내가 제대로 챙겼었으면. 동의하십니까? 네. 이제부터 꺼진 불도 다. 그렇죠. 이팔저팔 찾지 마세요, 이제부터. 네? 항상 잘 체크를 하셔서 내가 관리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애터미 사업이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상담. 이제 상담을 하는 경우도 아주 솔직히 상담도 어떻게 되는지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솔직히 하시게 되면 나의 사업 진행 상황을 알리는 작업이다. 개인적 판단으로 마침표를 찍지 마라. 진행 계획을 세우고 결과를 보고하라. 성패보다는 결과의 분석이 더욱 중요하다고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요 내용을만 보더라도 상담을 했었을 때 상담을 해주는 나의 스폰서가 나한테 해줄 얘기가 많을까요? 내가 스폰서한테 할 얘기가 많을까요? 네? 스폰서가 나한테 해줄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내가 스폰서한테 할 얘기가 많은 거죠. 자, 보세요. 첫 번째, 나의 사업 진행 상황을 알리는 작업이에요. 내가 현재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랬으니까 내가 제일 잘 알죠? 그럼 나의 상황을 내가 알려줘야 돼. 그래야지 스폰서가 나의 상황을 이해를 하게끔. 그 다음에 개인적 판단으로 마침표를 찍지 마라. 이 얘기가 뭐예요? 이 정도면 됐어. 마침표 땡. 된 게 아니죠? 여기서부터 시작인데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라고 물음표를 찍어야 되는데 이 정도면 됐어 하고 마침표를 찍어버리면 할 얘기가 없는 거죠. 그렇죠? 물음표를 계속 만들어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물음표를 누구한테 상담을 해요? 선배 사업자 스폰서한테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물어봐야 돼요. 상담은 뭐예요? 우리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 여러 사장님들 전부 다 핸드폰 다 들고 계시죠? 궁금한 거 있으면 핸드폰 꺼내갖고 어딜 찾아봐요?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거 구글한테 물어보잖아. 그죠? 검색하지 않으면 답 안 가르쳐줘요. 얘네들도. 스폰서도 마찬가지예요. 물어보지 않으면 알려줄 게 없어요. 때로는요 알려주고 싶어도 안 알려줘요. 안 물어봐서. 그런 마음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파트너 하나둘씩 생겨서 파트너 관리하다 보면 이 사람한테 요 얘기를 좀 해줘야 되겠는데? 근데 본인은 그게 궁금한지 이게 왜 필요한지 전혀 생각이 없어요. 궁금하고 필요한 상황까지 기다려줘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꼬꾸라지는 상황. 하나하나 안 되니까. 당연히 안 되게 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거든. 물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진행 계획을 세우고 그 결과를 보고하셔라. 계획을 세웠으니까 그 계획대로 추진하셨을 거 아니에요. 추진하시고 난 다음에 그 결과가 만들어졌을 거 아닙니까? 성공했던 거나 아니면 또 실패했던 거나. 이제 그런 것들 결과를 가지고 상담을 하셔야죠. 왜 실패하게 됐는지, 왜 부족해서 못하게 됐는지, 그 다음에 성공했으면 내가 얼마나 뿌듯한지까지 격려에 또 해달라고 고개를 디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자기 이뻐해달라고 고개를 디미는데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한두 번 성공하는 일 아니잖아요. 그죠? 좀 잘했으면 잘했다라는 칭찬받으려고 고개를 내밀어줘야 돼요. 난 참 잘했죠? 하고 이렇게 하시죠. 창피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성패보다는 결과의 분석이 더욱 중요한,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분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더 보다 나은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또 다른 대응책이 무엇인지를 이제부터 준비를 또 하시는 단계예요. 그 다음에 복제, 나의 활동을 파트너에게 간접적으로 알린다. 직접적으로 알리는 건 어때요? 너 가야 돼, 너 해야 돼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죠.
내가 뛰는 모습, 내가 참여하는 모습, 내가 도전하고 그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스폰서와 상담하고 상의하고 그 다음 일을 또다시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지켜만 보는 걸로 아 저렇게 하는 것보다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이런 간접적인 자세, 그 다음에 끈기 있게 유지해야만 복제된다. 이런 모습들을 한두 번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계속 지속적으로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의식을 가지고 의도적인 목표를 가지고 이 사람한테 내가 하는 모습을 꼭 인식을 시켜서 복제를 시켜줘야 되겠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룹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의도적인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성공의 8단계가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판매사가 도전하실 때 어떤 식으로 판매사 계획을 짜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판매사 PV 계산법. 판매사가 되려고 그러면 좌측과 우측에서 PV 얼마씩 나와야 돼요? 250, 250 나와야 돼요. 그럼 250, 250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처음에 특히나 남자 사장님들 같은 경우 250만 판매사 된다고 그러면 제일 먼저 던지는 질문이 이거더라고요. 250만 PV면 얼마야? 얼마예요? 물론 계산해 줄 수 있어요. 그죠? 얼마면 돼요? 한 500만 원이면 돼요. 근데 그 500만 원을 가지고선 판매사가 되고 나면 끝이냐? 아니라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절대 돈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소비자 구축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런 소비자들을 우리가 조금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보름 단위로 예상 매출을 먼저 분류를 하셔야 돼요. 직급이기 때문에. 그렇죠? 직급은 보름 단위로 진행이 되니까. 그래서 A, B, C로 나눠봤습니다. A는 소비자. 보름에 약 5만 PV 정도 쓰는 소비자. 그 다음에 B는 골드 소비자. 좀 많이 써주시는 분들이에요. 한 10만 PV 쓰고 계시는 골드 소비자. 또는 협력자라고도 많이 하세요. 그 다음에 C는 사업자. 사업자라고 하면 최소한 보름에 한 30만 PV 정도 내가 7급이라도 한번 받아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시는 분들을 저는 사업자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정도도 못하면 아직 사업자 아니에요. 지금 나는 사업한다고 마음 먹었지만 내가 아직 보름에 30만 PV도 제대로 매출 목표를 내가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아직 소비자이신 거예요. 사업자와 소비자의 차이는 뭐예요? 소비자는 그냥 내가 필요할 때 쓰는 사람들이 소비자예요. 제품을. 사업자는 뭐예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뛰는 사람이에요. 도전과 목표가 확실한 사람들이 사업자예요. 그러면 첫 단계로 보존 목표가 뭐예요? 보름에 30만이라고 저는 감히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업자. 설령 사업자라고 했는데 아직 밑에서 사업자라고 하시는 분이 30만 PV가 아직 못됐다. 그럼 거기다 대고 사장님은 사업자가 아니에요 라고 여러분들이 직접 말하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 사람 마음에 대못을 막으시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정리를 할 때는 아직 이 사람 아직 사업자기는 하지만 아직 골드 소비자 정도밖에 안 돼 라고 내 마음속으로 정리하시는 거예요. 비밀이야. 이걸 함부로 알려주면 안 되는 나만의 비밀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거를 머릿수로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50만 PV를 C가 몇 명이냐, B가 몇 명이냐, A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토탈 합산될 수 있는 계산치가 나오겠죠. 지금 현재 지금도 여러분 사장님도 에테미 사업 좀 진행하신 분이라고 하면 내가 지금 보름 단위로 발생하는 PV가 몇 PV이고 이 PV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는지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난 하반기 때 16일부터 말일까지 PV를 쭉 토탈해봤더니 100만 PV가 발생했다. 그럼 이 100만 PV가 어떤 사람들로 통해서 발생했는지 계산을 한번 뽑아보세요. PV가 발생한 사람들, 내가 만든 PV가 내가 한 50만 PV 만들었어. 그럼 나머지 50만 PV는 뭐 했나 봤더니 B라는 소비자가 B, 골드 소비자가 2명 있고 그냥 얼레벌레 소비자가 나머지를 다 채워져 있으면 아직 C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내가 판매사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B를 C로 승급을 시키든지 아니면 B를 더 많이 늘리든지 A를 더 많이 늘리든지 머릿수를 늘리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사람을 더 많이 만나고 다니든가 아니면 B를 집중적으로 해서 사업자로 끄집어 올리든가 구체적인 방법과 대안이 나오겠죠. 그죠? 근데 이런 고민을 혼자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누구랑 하셔야 돼요? 스폰서와 하시면 돼요. 그런 이런 고민을 할 때 어떻게 입으로만 갖고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뭐가 필요할까요? 계보도가 필요하고 그 밑에 있는
사업자 또는 소비자들의 보름 단위 매출 PV가 적힌 리스트가 있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걸 하기 위해서 1주차, 2주차 때 열심히 적어보는 작업을 하신 거예요. 이게 있어야지만 제대로 된 미팅이 이루어지고 그 미팅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오고 그 방법을 통해서 내가 또다시 재도전을 할 수 있는 성장력이 생기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판매사 PV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자, 절대 이제부터는 PV 250만원 어떻게 쪼갤까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지난 과거에 내가 발생했던 PV가 어떻게 발생하는 이 ABC 명단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확장을 시킬 것인가, 부족한 것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고민하시면 바로 판매사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본인의 역할만 하게 되면 뭐가 돼요, 이제부터? 그 다음부터 오토 판매사가 되시는 거예요. PV만 계산하면 난 열심히 계속 배팅 쳐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PV로만 계산하면. 그렇죠? 250만 PV 500만원. 그래, 500만원. 그 다음에 또 판매사 하려면 또 250만 PV 500만원. 사업자 한 명 나왔으니까 이번에 한 400만원 쓰면 되겠네. 이 배팅으로 연속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머릿수로 가지고 어떻게 할당하고 어떻게 이 사람들을 성장시킬 것인가를 계획을 하시게 되면 훨씬 더 나아진다는, 이게 정말 오토 판매사로 가시는 길이에요. 자, 벌써 3주차 내용은 벌써 끝나버렸습니다. 시큰하죠? 네, 3주차 과제를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소비자 명단 작성과 관리 계획을 이제 세워보시고 운영을 하셔야 돼요. 어디 보자. 자, 여기 보면 3주차 과제 넘어가시면 양식들 많이 있거든요. 자, 3주차 넘어가면 이제 2차 소비자 명단 작성하는 명단표가 있고요. 2차 소비자 명단, 이거는 뭐예요? 1차에서 만들어졌던 명단에서 이제는 직접적으로 나이가 소비가 되거나 나를 통해서 제품이 전달되는 사람들 명단을 따로 뽑아내는 거예요. 그 중에서. 그래서 그분들이 명단을 따로 작성하시고, 이제부터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직급 분기 단위 합산 PV 표가 있습니다. 나의 직급 분기 단위 합산 PV 작성하셔야 돼요. 보름 단위로 내가 매출이 얼마큼씩 발생하고 있는지를 계속 적어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내가 느끼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 6개월, 한 1년 정도 사업을 진행했는데 판매사도 못 되고 일이 맨날 지지부진하고 있다. 정말 일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 라고 걱정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꼭 적으셔야 돼요. 왜? 한번 나중에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동안 여태까지 적어놨던 이 분기단위 매출표 한번 봐보세요. 3개월 전하고 지금하고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 분명히 달라져도 크게 달라져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나를 적는 거 역시 마찬가지로 내 하위 파트너들의 분기단위 매출 PV도 같이 적어보시면서 관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리셔도 적는 것만으로도 느끼시는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난달에는 50만인데 이번 달에도 50만이면은 어떤 느낌이 있어? 내가 일을 한 거야, 만 거야.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되겠구나. 방법을 달리해 와야 되겠구나. 내 파트너 봤더니 지난달에 10만인데 이번 달에도 10만이야. 아, 이게 또 뭔가 문제 있는데 뭐가 문제인지 뭐 알아봐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또 이야기를 또 풀어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죠. 나의 계보도상에 사업자 보름 단위 PV 입력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 이성현 박사님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이제부터 내가 도전을 해야 되겠다, 내가 판매사를 가야 되겠다, 꿈과 목표를 설정하시고 계획을 잡으신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성현 박사님을 강의를 찾아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강의가 들려요. 내가 준비가 안 돼 있고 애터미 사업에 대한 개념도 없고 무엇이 필요하고 내가 무엇을 벗어나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상현 박사님의 강의들을 들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이상현 박사님이 참 자장가를 잘 부르시는 사람이다 라고 느끼셨을 거야. 어떻게 들었다 하면 그렇게 눈꺼풀이 같이 내려오는지. 근데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당면한 과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이럴 때 내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라든가 이 일을 하다가 계속 한계에 부딪혀서 넘어지다 보니까는 거기에 오는 실이라든가 이런 것들, 나 마음고생이 생겼었을 때 이것을 치유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 이성현 박사님 강의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때부터 들어보시는 거예요. 열심히. 우리 이성현 박사님 들으실 때마다 맞아, 내가 저랬구나, 저럴 땐 저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아마 굴뚝같이 들어오실 거예요. 저는 이제 추천해주고 싶은 게 이제 판매사를 막 도전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우리 채널 에스타미 이선현 박사님 강의 들으면 강의 되게 많은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사자성어 강의 초창기 때 해주신 강의를 많이 들어보세요. 그게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당장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추천 제품 설명 교환 직접 작성 발표 준비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판매사 때까지는요. 사업 플랜을 짠다거나 사업 계획을 짜는 건 솔직히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를 구축하는 것보다 소비자 구축을 해야 되는 단계가 먼저 그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 설명보다는 제품에 대한 확실한 비전과 제품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내가 알고 있어야 소비자들한테 접근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요즘엔 소비자들이 워낙 영특하고 똑똑하셔가지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서 가도 소비자가 더 잘 알아요. 내가 미처 대답하지 못할 질문을 막 던져요. 그럴 때 당황하지 말고 일단 써봐라고 말씀하시면 그리고 그 질문을 잘 새겨 들었다가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뭔지를 찾아보시고 공부하시고 나중에 알려주세요. 하실 수 있죠? 그래서 나만의 교화를 준비하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꼭 전달하고 이것만큼은 때려 죽여도 얘기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한마디 정도만 준비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사업설명 강의 최소한 기본적으로 강의 2회 이상 참석하셔야 되고 이제 또 강의자하고 사진 찍기 열심히 하셔야 되고 본 세미나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런 사진 찍기 왜 할까요? 왜 할까요? 증거를 남기시는 거예요. 증거를. 그 증거를 어디에다 보여줘야 돼요? 그래요. 스폰서들. 생판 모르는 소비자들한테 알리지 마시고 잘 알고 있는 분들한테 알리시면 돼요. 나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주차가 끝났습니다. 자, 도전